요즘에 이상한 뉴스 하나 보셨나요? 미국이 갑작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민간 기업이 만든 코인을 허용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법까지도 만들어서 아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기술 혁신이라거나 디지털 금융 실험 같은 게 아닙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의 부채 위기를 덮기 위한 금융 트릭인 거고, 미국은 올해만 해도 재정 적자 2조 달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2조 1천억 달러어치 국채를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기존 시장에서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수요층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용하게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 있죠. 바로 리플 XRP인 거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국제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미국 시스템 바깥에 있는 독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흐름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정리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함께 구조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은 왜 미국이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라고 나선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거고,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2조 달러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조 1천억 달러치의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전 세계 투자자들 전부 다 불러와도 쉽지 않은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국채를 많이 팔면요, 단기 금리가 튀어올라서 MMF 시장, 머니마켓 펀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 국채만 팔면은 장기 금리까지도 올라버려가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는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마치 규제 안 되는 민간 화폐처럼 경계를 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하게 입장을 바꿨죠.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들이 달러로서 미국 국채를 사주기 시작하니까 태도 자체가 바뀐 이유인 거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든 게 지니어스 액트 법안입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현금이라거나 90일 이내 만기 국채를 100%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 국채를 대신 떠받치는 구조로서 설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술 진화 같아 보이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부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 트릭에 가깝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시장을 지탱하는 디지털 안전판 역할을 강제로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융 트릭이다라고 하더라도 안전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일 수가 있겠지만 국채도 사주고 달러도 많이 쓰이고 겉보기에는 미국 달러 패권 자체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패권은 커지는데 휘두를 수 있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이었죠.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한 거 뭐였습니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배제시켜버린 거. 그 순간부터 러시아는 달러로서 국제 거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가 거래하기 시작하면은 스위프트망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집니다. 은행끼리 연결된 물리적인 결제망이 아니라 지갑 주소 하나로서 즉시 송금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달러 퇴출 같은 압박 카드가 먹히지가 않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패권은 남았는데 통제력은 사라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들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요, 하늘에서 새로운 돈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금을 빼거나 MMF에서 돈을 빼가지고 들어와야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MMF는 원래 단기 국채를 사주는 것이었죠. 이런 곳에서 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똑같은데 주머니만 바뀌는 꼴이다. 실질적인 수요 증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예금에서 돈까지 빠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신용 창출 기능까지도 줄어들면서 통화 승수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시스템은 100원을 맡기면 1000원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확장 자체가 없죠. 100원이 그냥 100원으로 묶이는 겁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자금 흐름들이 오히려 쪼그라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표면상으로는 국채 수요 늘린다라고 좋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엄청 심각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리플 XRP는 과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XRP는 미국 국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부채 시스템에 종속되다 보니까 국채를 대신 떠받치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면은 XRP는 그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독립형 브릿지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반이 되는 미국 국채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역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XRP는 그런 리스크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탈부채 자산으로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게다가 요즘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C도 기존 모델들과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국채로만 묶어버리는 테더 서클 모델이 아니라 오픈페이드 같은 결제 인프라랑 연결해가지고 실제 결제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리플은 지금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 전국은행 인가, EVM 사이드 체인까지 붙이면서 아예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가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미국처럼 국채에 의존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 생태계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말인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커지다 못해가지고 통제를 잃고 흔들리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구조는 결제 기능, 탈중앙 브릿지, 실제 사용 기반을 갖춘 자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포지션에 있는 게 리플 XRP입니다. 달러 기반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걸 대신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 그게 바로 XRP가 준비를 해오고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면서 자기들 국채 시장을 지탱하려고 하는데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땜질 구조인 거고, 그 반면에 XRP는 국채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펌핑과는 전혀 다른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당장 보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결국에 구조에 끌려가는 자산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실제 사용 입지를 굳혀가는 자산이냐, 이 여부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XRP는 바로 그 두 번째 길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구조 자체를 더 망가뜨리게 될까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분들만이 이 변화의 시기에서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리플 XRP는 미국 부채 시스템의 바깥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주목받아야 될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최근 코인 시장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은 일단 별로 안 움직이죠. 근데 기관은 사고 있죠. 정부는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이 현재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이틀 연속으로 839억이 유입이 됐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3일 연속 2,963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요. 가격은 조용한데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게 본다. 이런 기관들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여기에 이은 두 번째 흐름은 기업과 국가의 비트코인 자산화 움직임입니다.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아예 디지털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을 만들겠다라고 나섰어요. 일본 펜션 기업 안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매입해가지고 총 200개까지도 보유를 하게 됐고요. 프랑스나 호주 쪽 블록체인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시작을 했죠. 이건 그냥 가격 올라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회계적으로, 자산적으로 장부에 비트코인을 넣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의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정반대로 이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자산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이어서 세 번째 흐름은 정책과 제도권 쪽에서의 준비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CBDC 관련 상표만 44건을 등록을 했어요. 디지털 원화 상표권을 본격적으로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민간 쪽에서는 펜시가 KRWC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섰고요. 법무법인 발행과 손을 잡고 준비금 같은 경우는 신탁기관에 따로 보관하는 구조까지도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시장에 쓸 수 있는 버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인 거고, 미국에서는 리플의 갈리가우스 CEO가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XRP의 제도권 진입 흐름, 그리고 그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이렇게 조용한데 왜 움직이는 건 이들일까요? 시장의 핵심은 지금 이런 흐름들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 변화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ETF 자금, 기업 매수, 국가 준비, 그리고 규제 시그널까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우리는 단기 차트를 넘어서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현재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XRP도 제도권 안에서 실제 사용과 연결되는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항상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딱 3일에서 5일 전만 해도 댓글창에 XRP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심지어 악플에 가까운 반응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시점부터 딱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 반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들 빠짐없이 읽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든 날카로운 비판이든 그 어떤 말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XRP를 바라보는 이런 여정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언제나 저에게 상당히 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코인 시장에서 진짜 호재는 뉴스를 통해서 오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댓글에 XRP 끝났다, 3,000원 깨지고 2,000원까지 내려간다, 1,000원대 다시 간다, 이런 극단적인 부정 댓글이 폭발하는 시점, 그게 오히려 반등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은 모두가 한꺼번에 부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실이 누군가의 수익이 되죠. 즉 지금 XRP에 대해서 비관적인 글을 남기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팔았으니까 이게 더 하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댓글에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 그거는 오히려 저점이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가 있는 거고, 차트 분석 어렵죠. 호재 찾는 것도 시간 없고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제 채널 댓글창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 안에 시장의 심리랑 흐름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건 코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부동산도 똑같았어요. 금리가 최고치 찍고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끝났다, 폭락 온다 외칠 때 그게 바로 저점이었고, 그 이후에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무조건 낙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절망할 때 그 안에서 냉정하게 원리를 보는 힘, 그게 진짜 투자자의 무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